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과 앞으로 사회 과목을 같이 공부할 여러분 선생님의 외모를 보면 느끼시죠? 미모의 미모의 주혜령 선생님입니다. 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또 재미있게 역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5학년 2학기 때 배운 역사의 뒷부분부터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피디님? 저희 미모에, 여러분, 우리 피디님께서 선생님의 미모에 지금 깜짝 놀랐기 때문에, 선생님을 굉장히 아름답게 잡아줄 거고, 우리의 화면을 굉장히 이쁘게 잡아줄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아니면, 선생님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뚱뚱한 게 아니고 건강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요, 1636년에 청나라가 침입하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2번 겪은 이후의 조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은 전쟁을 겪었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겠죠. 힘들겠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라고 해요. 정부가 노력하게 됩니다. 먼저 누구의 노력부터 볼 거냐면요. 우리 백성들의 노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백성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전란의 피해부터 봐야지 우리가 어떤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란은 무엇이다? 전쟁을 말한다.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흔히 말해서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 상황은 많은 백성과 군사가 죽거나 다치고요.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희들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인조임금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이었던 민해빈 강씨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도 끌려갔어요. 이렇게 왕조까지 끌려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건축물이 불에 탔었죠. 너희들 전란 중에 불탄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죠? 조선의 궁궐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궁궐이에요. 피디님 뭔지 아시죠? 네, 우리 피디님께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 이때 홀딱 불에 타요. 그래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단 말이야. 역사책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해서 사고인데 사고도 불에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문화재들이 외적에게 약탈당하죠. 특히 누구에게? 진짜 얘들아 우리가 꼭 반성을 받아내야 되는 그놈의 일본에게 얘들아 임진왜란 때 어마무지하게 약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문화재인데 일본의 얘들아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정창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쇼소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진짜 얘들아 임진왜란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일본이 우리에게 약탈한 수많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약탈한 그런 문화재들이 너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재도 너무 많이 약탈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이 조선의 백성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데 봐봐. 임진왜란 끝나니까 거의 7년 정도 지나. 또 그 다음에 얘들아 후금과 청나라가 침입해.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못 지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선생님 농사 못 지으면요 나중에 그 땅에 그냥 농사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 땅이 황폐화된다고 합니다. 잡초가 막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잡초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뭐 자갈 같은 것도 굴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을 때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물길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오랫동안 못 짓게 되면은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게 직업인데 직업을 못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못 다니게 돼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이 얘들아 돈이 없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잘 거치지 않을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잖아.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으로도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것도 내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나라도 살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가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이 노력하고 조정이 노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백성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자, 백성의 대부분이 농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요.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어 농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늘렸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얘들아. 자, 우리나라 농사에서 대부분 무슨 농사 짓지? 우리가 매일 먹는 거. 매일 치킨 아닙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그래, 매일 치킨을 먹어. 근데 그거는 주식은 아니잖아. 그건 선생님만의 주식이야, 얘들아. 치킨 아니고 뭐죠? 밥이지. 그래서 밥은 뭐예요,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얻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벼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이 벼라는 식물, 작물은요. 비가 조금만 덜 오거나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나 죽어. 이러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물을 확보하는 거, 물을 저장하는 거, 물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그럼 벼농사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나 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저수지하고 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댐 같은 걸 크게 만들잖아, 얘들아. 그게 아니라 마을마다, 동네마다 쪼맨하게 물을 모아두는 일종의 호수처럼 생긴 저수지나 보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무슨 법이다? 모내기법. 자, 조선 후기에는 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법이라는 새로운 농사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뭐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뭐라는 것은 그냥 어린 벼라고 보면 돼요. 어린 벼. 자, 그러면 모내기법 이전에는 어떻게 이제 벼농사를 지었냐면, 그냥 벼농사를 짓는 땅을 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논에다가 벽씨를 그냥 쭉쭉 그냥 뿌려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벼가 막 자라잖아? 그러면은 이게 벼인지 이게 잡초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농사를 보통 3월 달부터 이제 짓게 되잖아. 그러면은 3월, 4월, 5월에서 이제 9월 달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은 벼농사 한번 지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내기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다시피 얘들아, 자,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머, 이걸로도 써지네요. 선생님, 역시 내 손가락은 대단한 손가락이야. 자,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어린 벼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모내기라고 하죠. 왜 모내기냐면, 자, 이거를 어린 벼를 옮겨 심는 거야. 원래는, 자, 선생님네 영동 시골집에 가보면요.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에 집집마다 보잖아? 이렇게 모판이 있어요. 이 모판에서 벽씨를 이제 가득 담아가지고 어린 벼를 막 길러요. 막 이렇게 길러. 이렇게 막 길러요. 그럼 모판에 진짜 콩나물처럼 벽씨가 가득 자라. 그러니까 벽씨가 어린 벼인 모가 가득 자라요. 그러면은 이제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자, 이제 4월 정도가 되면 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둬요. 그러면 논에 있는 흙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해지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줄을 맞춰 서가지고 이 모판에 있는 어린 벼를 뭉태기로 딱 잘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주먹 크기 정도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딱 옮겨 심고 옮겨 심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 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뭉탱이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를 옮겨 심은 거 외에 나 있는 건 다 뭐야? 잡초예요. 그럼 봐봐. 예전에는 그냥 벽씨를 쭉 뿌렸어. 이게 잡초인지 이게 벼인지 구분이 갈까?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뽑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모내기를 하면 잡초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잡초 제거를 자,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김매기라고 해. 자, 김매기를 하기 좋아요. 잡초 제거가 너무 쉬워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쉬워졌냐면 자,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요 정도 크기의 땅이 있어. 요 정도 크기의 얘들아 논이 있으면 이 땅을 혼자 농사 못 짓고 요거를 4명이 나누어서 농사 지어야 돼.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제 모내 기법을 했더니 한 명이 이 4명이 농사 짓는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내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서 혼자 더 넓은 땅을 농사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내 기법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너희들 모판에서 자 논으로 이제 그 모를 옮겨 심을 때 거기서 먼저 말라 죽고 비리비리한 애들 있죠, 여러분. 그거 다 미리 뽑아서 없애버려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건강한 벼만 옮겨 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최첨단 얘들아 농업기술이라고 보면 돼. 이런 농업기술이 없어. 그게 바로 무엇이다? 모내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모내기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모내기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자 농사 짓는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내기법의 좋은 점입니다. 짜잔, 무엇이다?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튼튼한 벼만 옮겨 심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혼자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 잡초 제거 같은 게 훨씬 더 시간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직접 벽씨를 논에 뿌리게 되면은 3월달부터 해서 쭉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모판에서 먼저 벽씨를 기르기 때문에 한 3, 4월달 정도 이때가 얘들아 논이 놀고 있단 말이야. 그때 뭐를 하는 겁니까? 그때 보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벼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지어. 1년에 몇 번 농사 짓죠? 2번 농사 짓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모작이라고 해요.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기작이 아니야. 이모작. 이모작에서 1년에 2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벼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지어서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벼농사 자체의 생산량도 늘어나? 그 다음에 일손도 줄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농사 지어? 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예전보다 농민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부자 농민인 부농이 나타나게 돼요. 부자 농민. 자, 선생님이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진짜 용돈이 너무 부자 선생님이 된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선생님은 치킨을 사 먹어요. 어제 한 마리 사 먹었다면 오늘 용돈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정말 닭강정, 후라이드, 그 다음에 막 파닭 해가지고 한 선생님 3마리 시킬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돈이 많아지면은 예전보다 사고 싶은 물건이 어떨까요? 많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부자 농민들이 많아졌어. 농민들의 생활이 좋아졌단 말이야. 이것저것 사고 싶겠죠. 자, 그러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엇이 상업이라는 게 발달해요. 자, 상업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상업도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짜잔 볼게요. 자, 먼저 이 상업의 발달로 자, 이제 좀 똑똑한 농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똑똑한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땅은 벼농사를 짓기에는 좀 안 좋은 땅이야. 왜냐면 벼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땅이 영양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땅이 좋은 점이 딱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옆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땅이 기름지지 않아도 잘 자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식물을 농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을 농사 지어요. 얘들아 봐봐. 인삼 싸게 팔리니 비싸게 팔리니 비싸게 팔리죠. 자, 담배 싸게 팔리니 비싸게 팔리니 비싸게 팔려요. 너희들 마트에 가서 쌀하고 채소의 가격을 비교해봐. 똑같은 돈을 내고 산다면 쌀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채소도 비싸게 팔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팔았을 때 돈이 되는 이런 작물들, 자 농작물의 줄임말이 우리가 작물이에요, 여러분. 작물들을 농사지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장에다 내다 팔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익이라는 건 뭐를 말한다? 돈을 번다라는 거죠. 자, 장이라는 건 뭐를 말하죠? 시장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장시의 줄임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생겨요.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 농민들이 생겼기 때문이야.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에 장시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보부상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이 자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선 후기 이전에는 장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 이후에는 장시가 많아진 거야. 얘들아, 장시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마트라고 보면 돼. 마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마트야. 그래서 마트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후기에 이 백성들이 이 먹고 살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농업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 농업이 발달하게 되자 덩달아서 상업도 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짜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전란입니다. 전쟁통이란 말이야. 모든 게 파괴가 돼. 얘들아, 생각해봐. 다 없어졌어. 내 직장도 없어졌어. 굶어 죽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다? 백성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백성의 노력이죠. 농업과 상업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자, 농업에서는 무엇이다? 모내기법을 도입하고 저수지와 보등을 만들어 생산량, 농업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 결과 또 상업도 발전하게 됐다. 상업도 발전하게 됐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백성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태까지는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백성의 노력을 공부했다면 자,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자, 조정이라는 거는 얘들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를 말한다 또는 무엇이다. 나랏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들이죠. 이 왕과 신하들이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전란의 피해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아서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자, 먼저 나라에서 무엇을 세금이 걷어서 국가의 재정을 늘리려고 해. 재정은 그냥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세금을 걷게 되면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세금을 못 걷게 되면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재정을 늘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바로 토지를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했냐면 조선시대 세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과 또 하나는 자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야. 그 성인 남자 한 명이 국가에서 필요한 뭐 성곽공사라든지 다리공사라든지 얘들아 이런 공사 같은 거에 노동력으로 일을 해주는 게 있어. 일해주는 걸로 세금 내는 거. 그래서 노동력으로 세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건, 각 고을마다 뭐가 있냐면 특산물이 있죠. 이런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 토지를 얘들아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놨어. 그거를 국가가 토지 조사를 해서 숨겨진 땅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게 되겠죠. 또 노동력입니다. 자, 사람들이 국가에 자기가 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걸 신고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인구조사를 해서 찾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화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세금이 3 정도의 세금이 필요해.
이거를, 자, 3명의 사람이 냈는데, 자, 인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5명의 사람이 내. 그럼 어떻게 돼요? 3명의 사람이 내는 것보다 5명의 사람이 내는 게 훨씬 더 조금 내게 되니까는 백성들은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는 삶이 어떻게 돼?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안정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원래 조선은요, 자, 집집마다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게 대동법이라는 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일이야. 이전의 일.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 고을의 특산물이 뭔 거죠, 여러분? 오징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상상해낸 상상의 마을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치킨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을에서 얘들아,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고, C라는 집이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라에서, 자, 이 치킨이란 마을의 특산물이 치킨인 거야. 치킨인 거야, 얘들아. 치킨인 거야. 그래서 치킨을 내라고 해요. 치킨을 내라고 해. 자, 치킨 마을의 치킨이야. 선생님이 치킨의 퀸이기 때문에. 혼자 좋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언제 한번 선생님이 모은 쿠폰 보여줄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랄거, 너희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치킨을 몇 마리 내라? 3마리를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집이 1마리 내고, B라는 집이 1마리 내고, C라는 집이 1마리 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관리들 중에서 정말 썩은 관리들, 얘들아, 진짜 못된 관리들,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마리가 아니라 6마리 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3마리는 국가에 내, 나머지 3마리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죠. 진짜 나쁜 짓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2마리씩 내야 돼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또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그 마을의 특산물을 내라고 해야 돼. 이 치킨 마을의 특산물은 뭐야? 치킨이죠, 여러분. 근데 치킨이 아니라 갑자기 돈가스를 내라고 해. 이것도 좋긴 하지만 얘들아, 이 마을에 돈가스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가스가 나는 마을에서 사다가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그거 사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상인들을 시켜서 사러 가게끔 해요. 그럼 상인들이 공짜로 일하니? 아니죠. 그 돈가스 가격에다가 자기 이윤을 붙여가지고 이 고을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고을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사서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는 백성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드디어 무슨 법에? 대동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대동법이라는 것은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야. 아하. 자, 그러면 대동법 이전에는 어디에 낸다 그랬죠? 집집마다 내는 건데 이제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내요. 자, 그러면 토지를 안 갖고 있는 가난한 백성은 세금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삶이 훨씬 더 편안해졌죠. 자, 그 다음에 자, 특산물로 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로 낸다? 자, 쌀, 배라는 건 옷감이야. 3배. 얘들아, 무명은 얘들아, 그냥 면이라고 보면 돼요. 면이라는 옷감. 그 다음에 돈 같은 걸로 내도록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세금을 내고 있는, 대동법 실시 이후에 세금 내고 있는 이분은 땅이 있는 사람이야. 얼굴 봐봐. 땅 많아서 얘들아. 볼이 빵빵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 볼까요, 여러분? 이분은 땅이 있든 없든 집집마다 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국가의 입장에서는 쌀로 걷거나 돈으로 걷어서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것을 상인들을 시켜서 사오게끔 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가 없거나 적은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훨씬 더 나아졌고 국가의 재정은 좀 더 넉넉해졌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 대동법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광해군이라는 왕 때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은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선조 임금 다음이 광해군이야. 오케이. 그래서 광해군, 그 다음에 얘들아 인조 임금이야. 자, 그 다음이 효종 임금이죠. 자, 그 다음이 누굽니까? 현종 임금이죠. 자, 그 다음이 숙종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광해군 때는 어디? 수도인 한양이 있는 고기 주변인 경기도에서만 실시됐어요. 왜? 자, 보통 조선시대 땅을 갖고 있으면은 얘들아 부자고 그들은 대부분 지배층이잖아.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반대한 거야. 싫어! 못 내! 나 세금 더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부터? 경기도부터만 실시해서요. 그 다음에 차츰 지역이 확대돼요. 그래서 언제? 숙종임금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평안도와 함경도를 볼게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자, 국경지대죠. 이렇게 국경지대란 말이야. 그러면 외적의 침입도 많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 사신들을 얘들아 그냥 김치하고 밥 드세요. 이러니? 안 되잖아. 대접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치킨도 주고 얘들아. 돈가스도 주고 막 대접을 말하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신 접대비나 국경비로 쓰게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세금을 걷는다 안 걷는다? 걷어요. 걷는데 수도인 한양까지 옮겼다가 다시 가면 번거롭다라는 거야. 힘들다라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 돈 많이 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자, 현지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국방비나 사신 접대비로 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걷었던 게 아니야. 걷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조정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조선시대 성군은 좋은 임금님은 세종대왕이기도 하지만 광해군 같기도 해요. 이 광해군이 정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전란 중에 얘들아 전쟁통에 죽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전쟁통에 전염병이 돌아 죽는 것도 봤고 전쟁통에 상처 입어서 거기서 골마서 죽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허준을 시켜서 자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 자, 책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고요. 치료법을 정리한 거야. 자,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좀 더 덜 아프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게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지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만들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너희들 동의보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PD님 아세요, 혹시? 투명인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대단한 책이야,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듣고서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대단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백성들이 부상과 전염병에 고통받자 누가? 광해군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정의 노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떠올려 보면은 자, 인구조사와 토지조사 했고요.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 실시했고요.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요, 여러분, 또 그쵸? 선생님은 얘들아 투명인간이 되고 싶진 않고요. 김태희. 그래서 선생님을 주태희라고 불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